미국이 올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벼운 불경기에 진입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서비스업소에서 팁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조용한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은 올해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30, 40대 밀레니얼 세대들은 높은 집값과 모기지 이자율, 물가급 등으로 주택 구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에 탱크 수십 대를 보내기로 결정해 러시아와의 전쟁이 새로운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올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벼운 불경기에 진입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5%대의 고물가와 5%대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2분기에 마이너스 0.4% 성장으로 후퇴하기 시작하며 일자리 감소로 돌아서 3분기까지 한 달 평균 7,000개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이 결국 올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불경기에 빠지기 시작할 것이란 적색 경고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속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아가는 동시에 심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급등은 피하는 소프트 랜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으나 미국민들은 올 2분기에 불경기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분석가 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예측한 바에 따르면 올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올 1분기에는 플러스 0.1%로 가까스로 버티다가 2분기에는 마이너스 0.4%로 뒷걸음한 후에 3분기에는 제로 성장으로 재자리할 것으로 예상돼 2분기와 3분기에 불경기 진입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에는 플러스 0.6%로 소폭 반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비교적 짧게 불경기를 끝낼 수도 있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부터 체감할 불경기 신호는 일자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올 2분기에 일자리 감소로 180도 바뀌어 3분기까지 이어지면서 매달 7,000개씩 줄어들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미국 경제에서는 한 달 20만 개 이상씩 일자리를 늘려왔으나 올 들어 곧 급속 냉각되고 2분기부터 감소로 전환돼 미국민들의 일자리 불안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마저 현재 3.5%인 실업률이 올 연말에는 4.6%까지 급등해 실직자들이 150만 명이나 늘어나 750만 실직 시대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5%대 고물가와 고금리는 올 상반기에는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2월에 6.5%까지 내려갔고 앞으로도 계속 냉각될 것이지만 5 내지 6%대를 보이다가 올 6월에는 3.6%, 올 연말에는 3.1%로 더 진정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봄 일시 중지하기 전에 2월부터 5월까지 0.25포인트씩 세 차례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 5 내지 5.25% 수준에서 올 연말까지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고물가, 고금리, 제로성장 등 3중고 속에서 일자리마저 불안해지면 지갑 열기를 주저하거나 닫아버릴 수도 있어 불경기를 더 악화시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의 대부분 서비스업소에서 팁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조용한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10% 팁은 없어진 지 오래고 18% 팁이 자동 포함되거나 20에서 30% 팁을 내도록 압박하고 주문 후 본인이 픽업하거나 드라이브 스루에서도 팁을 요구받는 등 지나치게 팁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비스를 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대략 10에서 15%를 자발적으로 내던 팁이 팬데믹을 거치며 지나치게 변질되고 사실상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당수 소비자들이 불쾌감을 넘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예전에는 없던 경우나 장소에서도 팁을 요구받고 디지털 기기로 지불하는 시스템에서 팁 액수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 등 사실상 팁을 지나치게 강요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조용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식당 등에서는 이제 10% 팁은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기본이 15% 내지 18%, 많게는 20 내지 30%까지 팁을 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대략 18%의 팁을 청구서에 미리 포함시켜 결제하도록 하고 있어 심지어 이중으로 팁을 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업소에선 대금을 지불할 때 아이패드와 같은 디지털 계산기에 카드로 지불하고 있는데 팁의 액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노팁을 선택할 수 없어 적어도 15%의 팁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음식을 주문한 후에 본인이 직접 픽업하는 데에도 팁을 요구받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로 주문할 때에도 팁을 부과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웃에 있는 제과점 등에서 머핀 하나, 커피 한 잔을 살 때에도 팁을 내도록 요구받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물가 급등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폭등했는데 지나치게 팁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SNS에 지나친 팁 강요 사례들을 포스트하는 것으로 조용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지나친 팁 강요는 불쾌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나 주문을 급감시켜 영업 손실을 가져오는 역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IRS 국세청이 올해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납세 가구당 평균 3,200달러에 달했으나 팬데믹 지원금이 모두 없어져 올해에는 3,000달러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보고서를 접수하기 시작한 IRS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다수가 기대하고 있을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액이 올해에는 전년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연방 개인소득세를 보고하고 있는 미국민 납세자들의 65% 이상이 낸 세금을 되돌려받는 텍스 리펀드를 받고 있으며 팬데믹 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가구당 평균 3,200달러 가까이 받은 바 있는데 올해는 그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고된 것입니다. IRS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체 세금 보고자의 65.8%인 1억 862만 가구가 텍스 리펀드를 받았으며 가구당 평균 3,176달러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1억 2,857만 가구가 평균 2,791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각종 팬데믹 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예전으로 원상복귀돼 가구당 세금 환급액도 2,500달러에서 3,000달러 미만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금 환급액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유는 1인당 제공했던 부양 체크가 2021년 3월을 끝으로 지난해에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3,000달러 내지 3,600달러로 대폭 늘려 지급했던 CTC, 즉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1인당 2,000달러로 환원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들의 보육에 드는 비용을 세제 혜택받는 차일드 케어 텍스 크레딧도 최대치가 팬데믹 시절 8,000달러에서 평시에 2,100달러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팬데믹 지원금이 끝나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중단됨으로써 올해 신고하는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더라도 가구당 평균액이 3,000달러 미만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IRS는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납세 가정에서는 매년 65% 이상이 가구당 평균 3,000달러 안팎을 텍스 리펀드로 받아 렌트비 등 월 페이먼트를 내거나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RS는 올해에는 팬데믹 지원금과 세제 혜택의 종료에 따른 세금 환급액의 하향인 만큼 미리 염두에 두고 낮아지는 텍스 리펀드를 받더라도 실망하거나 불만을 터뜨리지 말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RS는 4월 18일 마감하는 올해 세금 보고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텍스 리펀드를 받으려면 종이 서류 대신에 전자 서류로 제출하는 e-파일링을 하고 동시에 은행 계좌 정보를 함께 명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럴 경우 세금 보고서를 e-파일링한 지 보름 내지 21일 안에 본인의 은행 계좌에 리펀드 금액이 자동 입금된다고 전문가들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의 중심 세력인 30, 40대 밀레니얼 세대들은 여전히 높은 집값과 2배로 급등한 모기지 이자율, 여기에 물가 급등까지 삼중고로 주택 구입 계획에서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홈 바이어들의 28%는 내 집 마련을 연기하고 있으며 59%는 더 저축하거나 더 작은 집으로 눈길을 돌리는 등 계획을 바꾸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27세에서 42세 사이인 밀레니얼 세대가 내 집 마련의 중심 세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 집을 마련한 나이를 보면 지난해에는 평균 36세로 전년도 33세에서 3살 더 늦어졌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밀레니얼 세대들은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싼 편이고 집값의 80%는 융자받아야 하는 모기지 이자율이 2배로 급등한 데다가 물가 급등까지 겹쳐 삼중고로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CNBC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밀레니얼 세대의 홈 바이어들은 응답자의 92%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28%는 삼중고에 내 집 마련을 연기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5%는 계획보다 작은 집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59%는 3가지 이유로 내 집을 마련하려면 더 저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지난해 12월 36만 6,9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월의 최고치 41만 6천 달러에 비해 매달 하락하며 큰 폭으로 내린 겁니다. 그러나 2022년 초에 비하면 여전히 2.3% 비싼 수준입니다. 대다수 주택 구입자들이 집값의 80%를 융자받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1월 24일 현재 6.21%로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1년 전의 3%보다는 여전히 2배나 급등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5에서 6%가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3%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6%대 초반의 모기지 이자율에 모기지 신청도 지난 한 주 7%나 늘어났습니다. 재융자 신청은 15%나 급증했고 새집 마련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3% 증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최신의 탱크 수십 대를 보내기로 결정해 러시아와의 전쟁이 새로운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드2 탱크를 1차로 14대 제공키로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이 아브람스 M1 탱크 31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다고 공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 24일이면 전쟁 발발 1주년을 맞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미국과 독일 등이 최신의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으로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이 그동안 꺼려오던 탱크 제공을 잇따라 공표하고 나서 우방국들 사이의 균열을 차단하고 단합을 이뤄 러시아의 봄철 대공세에 맞대응하게 됨으로써 확전이냐 아니면 종전을 앞당기느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아브람스 M1 탱크 31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아브람스 탱크 제공으로 우방국들이 다시 단합해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미 관리는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미군들이 가동하고 있는 아브람스 탱크를 이른 시일 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군수업체에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쳐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측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에게 탱크 운영과 정비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간 앞서 독일은 레오파드2 탱크 1개대대 14대를 1차로 우크라이나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2차로 1개대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혀 모두 2개대대 28대의 레오파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게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공표에 맞춰 유럽 지역에서는 폴란드가 가장 먼저 독일제 레오파드 탱크를 독일의 허락을 받아 우크라이나에게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핀란드와 네덜란드, 스페인도 우크라이나에게 탱크 제공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드 탱크를 주문한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자국에게 인도될 탱크들을 우크라이나에게 먼저 보낼 수 있다고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드2 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모두 13개국이며 2,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체 생산하고 있는 챌린저 탱크를 우크라이나에게 보낼 용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봄철 대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탱크 300대,
장갑 차량 600대를 신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은 그동안 확전을 우려하고 국내 정치적 논란 때문에 최신의 탱크 제공을 꺼려왔고, 지난주 독일 람스타인 미공군 기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의견 분열상까지 노출해왔으나 독일과 미국에 잇따른 탱크 제공 발표로 탄압을 이뤄 러시아의 침략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